필사즉생, 필생직사의 각오를 가지셔야 멘토라 수학 계단을 상향 계단을 타실 수 있습니다. 첫 문제는 센 591 학원 문제입니다. fx는요, x가 0 이상일 때 고정되어 있는 함수예요. 근데 그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했어요. 그때 두 함수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넓이를 묻는 전형적인 함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형을 반드시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y = fx, 대칭 축을 기준해서 대칭하다는 것까지 표현해 두시고, 자, fx는 고정이잖아요. 어디? 0,-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죠. 녀석이 y = fx의 고정입니다. 그죠? 단 x는 0 이상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a점은 어디예요? 0,-2가 될 거예요. 역함수를 사실 구해야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안 구해도 돼요. 그건 구해는 드릴게요. 이거의 점 A에 y = x의 대칭이면 어디로 가요?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간댔다, 그죠?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점이 A에 대칭한 점, 이게 바로 점 B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게 가면 -2,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니?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를 또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무리함수가 나와요. 맞죠? 이 녀석 y = f 인버스 x라는 표현을 쓸 거야. 단, 이 정의역은 어디지? x는 -2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거든. 자, 설명 보세요. 이 빨간색 함수 fx의 정의역은 0 이상이잖아요. 그 치역은 뭐예요? 제일 작은 y값이 -2네. 그래서 y값은 -2 이상이라는 게 치역이에요. 그런데 이 치역이 뭐가 되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그래프로도 직도하면 괜찮아요. 식으로 했으면 해도 괜찮고, 지금 내가 첫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그대로 읽어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fx 빨간색 그래프랑 역함수 f 인버스 x의 초록색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요 점이 c라는 거예요. 그것도 삼각형 ABC의 넓이 너는 계산할 수 있겠니? 라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첫 단수 낄 때 얘기했지만 굳이 그렇게 ABC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y = fx 함수는 한번 보세요. 빨간색 함수는 원래 증가잖아요. 증가니까 fx 그래프랑 y = x라는 대칭 직선, 이 직선을 기준해서 대칭한 점과 교점이 바로 C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A와 B는 이 점 H에 의해서 대칭되잖아요. 그 말은 삼각형 ACH 넓이를 계산한 후에 2배를 하면 되거든. 그럼 점 C를 계산하는 방법은 fx 연립해볼게. 이것도 산수인데 난 친절하니까 선생님이 연립해드릴게요. 휘리릭 넘겨주면 2차 방식 푸는 건 어렵지 않죠. x-2, x 플러스 1 이퀄 0. 만족하는 x는 2, or x는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1이 나오냐면 사실 이게 요쪽 파트가 한 개 더 있어요, 사실은. 제곱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음수가 안 나오는 것뿐이 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맥상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만족하는 c는 얘랑 관계있네. y 값도 2가 되겠네. 그럼 점 C 좌표는 2,2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A에서 H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싶어요. 물론 A에서 B까지 거리 계산해도 괜찮아. 밑변 잡고. 이게 삼각형 C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풀이 여러 가지가 있단다. 괜찮나요? 왜요? 선분 AB를 직선 방식으로 구해지잖아. Y는 -x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점 C에서 2,2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CH 거리를 계산해도 괜찮아요. 또는 AH 거리 계산 가능하지. A점 0,-2에서 H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한 후에 밑변 CH를 밑변 잡고 넓이를 구한 후에 2배 해도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AB 직선을 I 연립 구해서 그리고 y = x랑 연립을 해서 점 h가 나왔죠. 몇 콤마 몇? 그렇지. 이게 나온다면 선분 CH 길이를 I 구해버렸죠. 그래서 A, B 거리도 I 구해버렸나요? 그래서 사각형 ABC 넓이를 2분의 1 곱 밑변 AB 곱 높이 CH를 계산해서 6이 나왔죠. 잘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되면 이 풀이 말고도 다양한 풀이가 있단다. 진짜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교육과정이 없는 것도 선생님이 차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센 593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은 이미 공식을 알아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없는 거지만 선생님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부터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 터라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요. 자, 우선 범위를 나누는 건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세요. 뭐랑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2가 되죠. 그래서 노래 있죠. 퐁당 퐁당 도를 던져서 이 범위를 총 5개로 쪼개세요. 왜 쪼개는지 보여드릴까요? 해줄까 이거? 자, 해드릴게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첫 번째,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2보다 작을 수도 있죠.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어요.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쉽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맞아요. x가 2 이상이죠. 2 이상일 때 범위만 쪼개는 건 보여드릴게요. 또는 이거랑 이거를 연결할 거예요.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수 있나요?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죠. 세 번째 상황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이 녀석이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뭐예요? 그렇지, 잘못했네요. 1번이 틀렸어요. 쏘리 잘못 봤어요. 1번 범위에서 쌤이 실수. 이 녀석은 만족하는 범위가 없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아니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도대체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 네 번째 연결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수 있죠.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쪼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덤비는 거랑 그냥 범위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라고 배우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x값을 기준해서 경계를 나눈 후에 경계를 뭐 절대값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범위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표현을 쓸게요. 요거 일 때 y1이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이걸 범위를 이제 나누는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갑니다. 자, 기억 범위를 이렇게 쓸 거예요. 오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y1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 말은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네. 얘는 역시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 후에 이 정리하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x 없어지네. 계산하면 그렇지. 상수 마이너스 3이 되네. 두 번째, 이 영역을 표현할 거야. 다 뭉쳐서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나? 맞죠?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나? 네. 이렇게 쪼개버릴 거예요. 이 범위에서 함수를 y2로 잡을 거예요. 이 범위, 예를 들면 x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첫 번째 절대값 안의 값은 양수네. 그냥 넣어줘. 0을 대입해 보세요. 음수네.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달고 넣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하지만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y2. 세 번째, 마지막 영역이에요. x가 2보다 클 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녀석을 y3라는 표현을 쓸 거야. 예를 들면 3을 대입해 보세요. 양수네. 그냥 넣어줘. 3을 대입하면 양수네. 그냥 넣은 거죠.
정리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대충이라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가운데 함수부터 표현할게요. y2부터 표현할 거야. 이 녀석은 기울기는 2, y좌표 마이너스 1이거든. 양끝값 비교할게요. 마이너스 1대 함수값 뭐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지나네. 쭉쭉쭉쭉쭉쭉 이 정도 지나죠. 그죠? 그 다음 2일 대 함수값은 어디예요? 2를 대입하면 3이죠. 1, 2, 3. 간격은 조금 안 맞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 초록색 함수를 그리게 되면 아하 이렇게 대충 그래도 뭐 이 정도 딱 나와야 돼. 그 초록색 함수 표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y1도 표현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y 콜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구멍을 메워줘. 아하, 이게 딱 메워준다고. 이게 빨간색 함수다. y1. 그 다음 파란색 함수도 표현할 수 있겠네. 2보다 클 때는 아하, y 콜 3이네. 상수함수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구멍을 뻥 뚫어 넣었지만 초록색이 그 구멍을 메워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다.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읽어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리딩 한다면 y는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4 기울기는 m y절편은 3m 마이너스 4의 직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방법도 읽어내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조건이란다. x 플러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퀄 0. 이 녀석은 m 값은 모든 실수잖아. m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x의 m의 개수 그 다음 상수항이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오호,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 뭔지 모르지만 x 값이 마이너스 3, 그리고 y 값이 어딜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놀러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려면 우선 선생님 기호를 조금 매겨드릴게요. 이 점을 그냥 편에서 P, 요 끝점을 A를 잡고요. 요 끝점, 꺾이는 점이라 부릅니다. 얘는 B로 잡을게요. 만약에 P와 A를 연결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직선 P의 기울기는 뭘까요? 물론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 식으로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푸는 게 참 중요하단다. 보세요. x가 5 증가할 때 y는 7 증가하잖아요. 이 L1 직선의 기울기만 따진다면 맞아요. 5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집중해 보세요. P랑 B를 연결한 해보세요. 이 둘을 연결한다면 이 둘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겠네? 어때요? 이 L2라는 직선을 표현을 쓰겠습니다. L2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예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고 싶어. x가 몇 칸 증가할 때? 2칸 증가할 때? 1칸 증가하잖아요. 뭐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는데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7인데 이 상태에서는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오렌지색 L2도 직선이 교점이 몇 개 나와요? 이 점 B에서 그리고 쭉 연장하면 이 파란색 직선 가지고 오렌지색이 만나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네. 그럼 L2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떠하고 L1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떠할 때 세 점에서 만날까요? 기울기 M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같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5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아야 되죠. 이건 중2 내용입니다. 물론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건 고1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여기부터는 답을 내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를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단다. 그림을 좀 큼직하게 그려내시고
우선 개념원리 수 1파트 지수 로그 쪽에 가장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좀 아셔야 돼요. 우선 지수의 정의가 뭔지 및 정의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1 수학을 좀 할 겁니다. 고1 수학이지만 고2 수학이지만 A의 M제곱이 뭔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은 M은 자연수, A는 그래 0이 아닌 그리고 1이 아닌 그리고 양수 조건만 써먹습니다. 중1 수학만 좀 할까요? M은 자연수만. 오케이. 그래 이 녀석의 의미는 A를 M번 곱했다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A를 뭐라 부르지? 및 M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다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였어요? A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유도해 드릴까요? 자,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A의 2제곱 이 녀석 의미는 A를 2번 곱한 거잖아. A의 3제곱은 아니 A를 3번 곱한 걸 줄여서 이렇게 쓸 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뭐라? A 2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네. A의 3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전체를 몇 번 곱한 거예요, A를? 그걸 이렇게 썼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거 알아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곱 N제곱이죠. 한 발만 더 나간다면 A의 N제곱의 M제곱이기도 하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A제곱의 세제곱을 읽어보세요. 자, 잘 틀렸어요. A제곱을 3번 곱한 겁니다. 라고 읽어내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건 A를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8번 곱한 건가요? 5번, 6번 곱한 거죠. 그걸 줄여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줄여서 A의 2곱 3제곱이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이 녀석을 줄여서 A의 3제곱의 2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2와 3은 높이를 딱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맞죠? 지수법칙 맞지? 자, 세 번째. 많은 아이들이 이 나눗셈에서 당황해요. 이거 범위를 조금 쪼개셔야 돼요. 어떻게 쪼개냐면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 빼기 N제곱이란다. 오? 그리고 M과 N이 같으면 일단 1이고요. M보다 N이 더 클 때는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로 바꿔 써보세요. A 곱하기 A분의 A 곱 A 곱 A잖아요. 맞나요? 약분되네. 그 남는 건 아하 A의 1제곱인데 1제곱 말고요. 3 빼기 2제곱이라 적을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만약에 A의 2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쓰세요. A 2제곱 곱하기 A 2제곱분의 1 그래서 A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A네. 약분 다 되네. 그래서 1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새로운 게 한 개 나와요. 숙지만 해두세요. A의 0제곱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게 정의란다. 그 두 개를 빼주면 돼요. A의 M 빼기 N제곱 된 것은. 그래서 A의 0제곱이 된 거래요.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마찬가지야. A 2제곱 나누기 A 5제곱 뭐야? 라고 묻거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쓰는 거잖아. 그래서 A의 5제곱분의 A 2제곱인데 A 5제곱은 A를 5번 곱한 거네. A 2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네. 약분. 이게 유리수의 가장 기본 성질이잖아요. 그 남는 건 A의 3제곱 말고요. 쌤 이렇게 쓸 거야. 5 빼기 2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A 곱 B의 M제곱은요. Good job.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죠. 그냥 예를 먼저 드릴게요. 내가 좀 어렵게 수학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시간에 지수법칙을 테스트할 때 내가 증명한 다른 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그냥 괜찮죠? 6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6 곱하기 6이요. 6은 다시 2 곱 3이잖아요. 뒤쪽에 있는 6도 다시 2 곱 3이네.
곱셈에 관한 교환 결합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나? 2 곱 2 곱 3 곱 3. 그래서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이거죠. 보세요. 6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 3의 전체 제곱인데 결과는 뭐 봐? 지수가 마치 분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죠. 얘도 증명을 좀 생략할 겁니다만은 말 그대로 법칙입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덜 된 겁니다. 그 말은 하시면 돼요. 안 보고 쌤 좀 적어보세요. 자, X를 뭐라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 부른다고 했죠. 근데 범위를 세 개를 쪼갭니다. 이걸 알고 해야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가르칠 X 세제곱 이퀄 A도 읽어낼 수 있단다. 같이 이어드릴게요. 우선 중학교 내용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애가 양수일 때와 애가 0일 때와 애가 음수일 때를 쪼개세요. 자, 그리고 풀을 적을 때 좀 길게 적으세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제곱에서 만약에 4가 되는 x를 뭐라 부르지? 4의 제곱근을 x라 부르잖아요. 이거 정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정의예요. 근데 제곱에 4가 되는 건 유리수잖아. 그래서 풀마 2가 이 자체가 정의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제곱에서 3이 되는 x를 3의 제곱근이라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사실 제곱에서 4가 되는 건 유리수 범위니까 이까지 정밀하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래서 무리수의 탄생 정의입니다. 이게. 물론 학년은 올라가서 새로운 무리수를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증명을 쓰겠지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고1 때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제곱근 때문에 무리수가 나왔다는 게 쌤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지나간다면 내 제자들은 y = x제곱이랑 y = 3까지 표현하세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하세요. y = x제곱 그릴 수 있죠? 아유,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 좌표가 0,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랑 자, 우리가 그렸던 y = 3을 한번 표현해 볼게. 얘를 그린다면 빨간색 함수랑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 2개 나오고요. 그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된다고. 그래서 루트 3을 한글로 바꾸면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정의 맞죠? 마이너스 루트 3을 3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렇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A가 0일 때는 오케이, 좋았어. 제곱에서 0이 되는 X를 우리는 0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고 이 자체의 정의는 X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 = 0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X축과 일치하는 교점 보이나요? 여기 X축인데 이 교점이 0이 이 말을 나타내는 거지. 흔히 소괄을 한 후에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마찬가지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고 고등과정에서 있죠. 이 녀석의 정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허수는 대소 양음이 판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교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점이 없다는 표현이 맞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점이 없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애가 양수일 때 만족하는 x는 흔히 실근을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나타낸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요 2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2가 생략됐단다. 지금 제곱근 파트에서는. 많이 쓰니까 2가 안 적은 거예요. 우리 십진법수 오늘이 2022년 9월 8일이잖아요. 8일 할 때 8 옆에다가 소가로 10을 써놨단다. 이 진법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십진법.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인데 어차피 0은 부호가 없거든. 그래서 0을 쓰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x는 맞아요. 풀마 루트 a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풀마 루트 마이너스 ai까지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함수까지 곁들여서 익혀야죠.